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종목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,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말하자면 월요일 시장에 사야 되는가, 뭐 대형주를 사는 게 맞나요? 뭐 중소형주를 사는 게 맞나요?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늘 종목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, 만약 현금이 있으면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유리할까,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사는 게 유리할까, 그리고 신용 관련된 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신용 관련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. 막 신용 막 풀매수해가지고 반대매매 당해가지고 한강 가면 안 돼요. 제가 그 지수별로 말하자면 본인 주식의 뭐 최대 10% 20%그 정도 소액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번에 지수 하락을 통해서 오히려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. 그런 거 잘 들어보시고, 제가 금요일 저녁에 올린 영상 있잖아요. 그걸 잘 보시고 그렇게 잘 접근해야 됩니다. 무리하게 하다가 한강 가요. 뭐 제가 한강 가는 거 책임 안 집니다. 한강 가면 추워가지고 얼음 깨고 들어가야 돼. 그래서 되게 힘드니까 어, 잘 본인의 계좌는 본인이 잘 케어하고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. 일단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지수에 대해서, 그럼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, 제가 과거에 경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월요일 장에 대해서 제가 추측을 좀 해볼게요. 일단은 미국장을 아무래도 봐야 될 것 같은데, 제가 진짜 미국장 최근에 한두 달 안 봤거든요. 근데 요즘에 좀 미국장을 보게 됩니다.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뭐 많이 보는데, 뭐 댓글 보니까 나스닥 뭐 다우가 다 폭락했다고, 미국장이 다 폭락했다고 하는데, 그 하락을 많이 했죠. 제가 금요일 날 방송했을 때보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뭐 폭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어떤 관점에서는 근데 저희가 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1% 정도 하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지금 이때가 13,000포인트 정도인데,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한 1% 정도 더 추가로 하락한 상태예요. 그래서 이 2.3%가 다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은 안 될 것 같고, 한 1% 정도만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. 그래서 내일 이제 그 월요일이죠. 월요일날 장이 시작하면 1% 정도는 밀려서 뭐 900포인트까지는 안 밀릴 것 같고, 뭐 최악의 경우 910포인트? 원래는 뭐 만약에 1%면 9포인트 빠지니까 919포인트, 910, 뭐 919포인트 정도 밀릴 거로 보는데,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매가 많이 나올 거예요. 지금 주말 동안 이제 반대매가 이제 나올 걸 대비해서 주말이 진짜 죽을 맛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신용을 무리하게 써가지고. 그런 분들은 이제 반대매가 나오겠죠? 반대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1% 하락에다가 추가적으로 반대매 관련된 하락 때문에 2% 정도 밀릴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엔 900포인트 아래는 안 밀릴 것 같고, 지금 뭐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. 지금 현재 코스닥 기준은 928포인트인데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, 추가적으로 개파락 출발하겠죠. 개파락 출발해서 뭐 이 정도에서 출발한다. 그러면 한 2% 이상 밀릴 거라고 보고, 최악의 경우로 얘기하면 뭐 900 한 9포인트? 905포인트로 할까? 900, 자, 910포인트를 합시다. 910포인트를 할게요. 아, 이렇게 깨끗하게 안 써야지. 천천히 이야기할게요. 주말이니까. 자, 910포인트 정도까지 이제 개파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.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개파락 출발하고 살짝 이제 밀리다가 제가 보기엔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. 왜냐면, 일단 이렇게 반대매 물량이 나오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다 뜯어먹는다고 했죠. 다 뜯어먹고 막 이제 그런 투매 물량들 다 받아먹겠죠. 그리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금요일날 반대매를 겨우겨우 막은 개인 투자자들도 많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아침에 무서워가지고 던질 수도 있겠죠. 그런 투매 물량까지 싹 다 외국인 기관들이 싹 다 받아먹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9시에서
9시에서 10시 사이에 아마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. 뭐 제가 말한 게 100% 맞는 건 아닌데 그럴 확률이 높죠. 그러니까 왜냐면 반대매 물량이랑 이제 말하자면 금요일 날 투매를 반대매를 겨우겨우 막은 그 투자자들이 지수가 이제 개파락 출발하고 다시 하락하니까 다 던지고 도망가는 거죠. 이제 스트레스 받잖아. 그냥 몰라 그러고 다 던지는 투매 물량이 많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런 물량들을 기관들이 싹 다 받아먹고 이제 다시 지수 상승이 나오죠. 왜 지수 상승이 나오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한다.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. 근데 외국인 기관은 지금 뭘 사는 거예요? 반대임에 나온 물량만 사는 거예요. 제가 어제 그 방송에서 대원미디어 보여드렸잖아요. 대원미디어 계속 팔다가 반대임에 투매 나오는 물량은 또 외국인 기관들이 다 받아먹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진짜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식 바닥이 원래 그래요. 어쨌든 그렇게 그런 물량을 다 받아먹고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를 하는 거 보고 개인들이 막 들어올 겁니다. 개인들이 막 들어오고 지수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.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 외국인 기관들은 이때 다 팔아버리는 거죠. 자, 개인이 사서 올리면 아까 전에 이 반대임에 나왔던 물량들 다시 다 팔 것 같아요. 다 팔아서 그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. 이게 여기까지 상승하는 게 종목당 뭐 최소 5에서 뭐 한 7%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.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예를 들어 1000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자. 얘네들은 돈이 많으니까 1000억이라고 하자. 그 5%만 해도 7%만 70억이에요, 70억. 한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70억 벌고 시작하는 거죠. 제가 생각하기엔 이해 가시죠? 그러니까 아침에 개파락 출발하고 반대의 물량 다 외국인들이 받아먹고 이제 개인들이 기관 외국인 산다 하고 매수하는 물량을 매수하는 그 매수세가 오면은 기관 외국인이 그걸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팔다 보니까 다시 지수가 꺾이겠죠. 지수가 이렇게 쭉 꺾이고 이렇게 되면 다시 전저점을 예서 깨버린다. 물론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. 근데 전저점을 깨버리면 반대임에 간당간당한 사람 또 다 던질 겁니다. 다 던져요. 그럼 기관 외국인이 또 싹 다 받아먹고 또 지수가 올라가겠죠.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여러분 그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? 이거 뭐예요? 사인 코사인 그 곡선 같네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. 변동성의 폭도 크고 위아래로 굉장히 심하게 흔든다. 그러다가 두 가지 중 하나인데 그냥 여기서 작은 양봉이나 장대 양봉이나는데 뭐 양봉 하나가 딱 뜨면서 장이 마무리될 확률이 있다. 아니면 월요일도 다시 한번 급락을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진짜 완전 또 한번 장대 음봉을 한번 세게 또 때려가지고 이제 신용을 싹 다 그냥 정리하는 거죠. 이 떨어지는 각도가 이 정도면 신용은 다 죽었어요. 이미 끝난 거야. 신용 쓴 사람들은 고점에 신용 쓴 사람들은 이제 끝난 거죠.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. 그래서 뭐 현금이 있으신 분은 아침에 이렇게 하락했을 때 잡았다가 말하자면 제가 얘기한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하는 거죠. 아침에 잡았어. 네,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아침에 잡았고 다시 올라가면 여러분들도 파는 거죠. 팔고 만약에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? 그냥 뭐 그건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고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 이거니까 여러분들도 말하자면 제가 얘기한 시나리오대로 밑에서 잡고 팔고 잡고 팔고를 반복한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도 방법이다. 이해 가시겠죠?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신용 물량을 싹 다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릴 거예요. 얘네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되게 독해요. 여러분들 사정 봐주지 않아요. 개인 투자자들 사정 봐주지 않아요.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게임스탑, 그 로빈훗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대반란을 일으킨 거죠. 우리나라도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. 어떤 분이 뭐 로빈훗 이거 우리나라 홍길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댓글에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. 근데 아무튼 뭐 외국인 기관도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뭐 이 바닥이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잘 대응해서
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틀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마 맞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종목에 대해서 좀 볼게요. 종목 그 쭉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. 일단은 대한미디어 저 어제 많이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프로그램 보면 왜 이래? 자, 프로그램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매도하다가 이거 지금 보세요. 이렇게 2만 주 넘게 매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투매 물량이 나오면 싹 다 빨아먹고 다 먹어버리죠. 투매가 나오면 다 먹고 심지어 플러스로 전환했잖아요. 이게 참 이 바닥이 더러워요. 그래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반대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잘 판단하면 되고 일단은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. 지금 보시면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올라갔잖아요. 근데 이렇게 빼버리고 거래량 없이 빼버렸잖아요. 다른 종목들 다 마찬가지라 뭐 신세계 INC도 그렇고 올라갈 때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올라갈 때 어쨌든 거래량이 터졌잖아요. 근데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안 터졌잖아요. 현대 그린푸드도 올라갈 때는 거래량 터졌고 다 이런 그림입니다. 이것도 올라갔을 때 이게 상한가친 거죠. 내려갈 때 또 거래량 없이 내렸고 주민턴에 또 이때 거래량 빵 터뜨리고 올리고 다 이런 식으로 그죠? 다 똑같습니다. 신일제약 여러분 신일제약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다 그래요. 다 뭐 이것도 상한가 쳤다가 밀린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죠. 그래프가 거의 비슷합니다. 이것도 ECS도 뭐 대부분 그래프가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고 했던 게 뭘 사냐고 저한테 어떤 걸 사면 좋겠냐고 질문 많이 했어요. 왜 이러냐? 잠시만요. 뭘 사냐고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할지 답이 이미 나와 있지 않나? 뭐라고 할 것 같죠? 대형주가 유리할까 중소형주가 유리할까 고민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? 다 사면 돼요. 종류별로 다양하게. 왜 다양하게 사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제가 지금 종목 일단 쭉 보긴 볼게요. 근데 볼 게 없어. 지금 다 똑같아요. 거래량 터뜨리고 올린 다음에 거래량 너무 없이 뺐어요. 클리어는 잘 버틴 편인데 어떤 분이 클리어 뭐 종목 질문했는데 잘 버티는 거 아니야? 얘가 내가 보기엔 거의 잘 버텼는데 레어판 피스맥스 지금 다 마찬가지 종목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. 제 거 왜 떨어졌죠? 아, 왜 떨어진 거 같죠? 내가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. 이거 당연히 다 떨어졌는데 왜 내 거 떨어진 거만 보냐고. 다 떨어졌는데 그죠? 공통적으로 다 이래요. 지금 단기적으로 지난주에 싹 다 밀렸어요. 와, 씨. 심하게 밀리긴 밀렸어요. 한국전력도 이렇게 밀리고, 오른 게 뭐 없죠. 뭐 다 밀렸습니다. 그냥 쭉 보고 얘기를 할게요. 뭐야 이건? 코데즈? 코데즈는 신기하게 좀 올려쳤는데, 요거는 거의 팔았을 것 같은데. 자, 그냥 쭉 그냥 봤는데,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되는가를 좀 이야기할게요. 일단은 이거는 좀 뭐랄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러니까 여기다 쓸까? 여기다 할게요. 종목을 다양하게 사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산다고 합시다. 10종목을 사. 1, 2, 3, 4, 5 이렇게 다 안 쓸게요.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종목만 사. 그러면 한 종목만 샀어. 한 종목 A라는 종목을 샀어요. A라는 종목이 그 월요일 날 이제 폭락을 했을 때 월요일 날 이제 그 뭐야 반대매 물량이 나와서 A를 잡았어요.
근데 이게 올라가면 좋지만 반대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. 똑같은 거죠. 뭐 5대5의 확률로 생각하면 똑같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예를 제가 종목을 찍어줬어요.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장이 열리면 어떤 그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아 요걸 사야 되겠다 판단하고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제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가 없잖아. 아침에 제가 여러분한테 뭐 사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좀 다양성 있게 사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종목을 딱 집어가지고 A 종목을 사겠다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기아이면 좀 다양하게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형주를 사는 것도 방법이고 중소형주를 사는 것도 방법이고 왜냐면 지수가 어쨌든 올라가려면 대형주 먼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. 대형주는 어떤 매력이 있냐면 이게 왜 점이 붙었어. 어쨌든 대형주랑 그 소형주가 있을 때 중소형주가 있을 때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개견자 같다. 개자예요. 아 이상하다 그쵸. 지울래. 뭐 찝찝해서 그냥 대형주. 자 어쨌든 점이 계속 생기는구나 자동으로. 자 어쨌든 대형주는 어떤 매력이 있냐면 지수가 상승할 때 얘네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내일 장에서 월요일 장에서 말하자면 지수 따라 가겠죠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급등은 안 하겠지만 지수 따라 가는 효과가 있겠죠. 뭐 예를 삼성전자나 뭐 저희 대형주 갖고 있는 포트에 보면은 걔네들은 지수 따라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. 근데 중소형주는 어떤 매력이 있냐면 아시잖아요. 막 20%, 30%막 올라가잖아. 슈팅이 나오잖아요. 돼지를 잡기가 좋다는 거지. 저는 중소형주를 그래서 좋아하는 거고, 대형주는 솔직히 저는 별로 이렇게 담진 않거든요.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니까, 이해 가시겠죠? 대형주는 말은 상승해도 5에서 뭐, 한 7% 상승하겠지만, 중소형주는 슈팅 나오면 2, 30% 올라가니까. 물론, 대형주가 미쳐가지고 저번에 현대자동차처럼 20몇 퍼센트 슈팅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, 그건 진짜 드문 경우고, 정말 확률적으로 낮은 경우인데,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형주가 안전성이 있으니까, 대형주와 중형주가 고민되면, 본인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. 본인이 이렇게 좀 조금 올라가도 이런 느낌을 좋아하면 대형주를 사면 되고 나는 좀 슈팅 나와서 돼지 잡고 싶다면 중소형주를 사면 되고 이해 가시죠?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. 좀 섞어 사야죠. 섞어서 제가 보기엔 섞어 사야 돼. 그래서 어쨌든 A라는 종목 한 종목만 몰빵하면 뭐 아니면 도죠. 얘가 많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수익을 많이 못 볼 수 있어. 근데 얘를 종목을 뭐 다섯 종목만 얘기하자면 다섯 종목을 샀다.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할 때 다섯 종목 정도를 이제 매수를 들어갔다. 내가 예를 들어서 현금이 500만 원이 있다. 500만 원 있으면은 얘를 100만 원씩 쫙 사버리는 거죠. 얘는 지금 말하자면 500만 원 몰빵하는 건데 뭐 아니면 도니까 이렇게 100만 원씩 들어가면은 얘네들 중에 분명히 슈팅이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C가 20% 정도 상승을 했어요. 슈팅이 나왔어. 그러면 20만원 번 거잖아요. 그죠? 그럼 이걸 매도해버리라고. 20% 슈팅 나왔으면 매도해도 되잖아요. 근데 A는 예를 들어서 보합이야. 0% 올랐어. 그죠?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못 벌었잖아요. 돈을 하나도 못 벌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C에서 20만원 수익을 받고 그 20만원 판 걸로 다른 거 뭐 A, B, D, E를 사던가 아니면 F, G를 사던가 다른 종목에 또 투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당연히 상식적으로, 확률적으로, 수학적으로 모든 관점에서 봤을 때 얘가 더 유리하거든요. 다만 얘네들은 귀찮지. 아침에 매수할 때 A 하나만 사면 편하잖아요. 근데 얘는 이제 다양한 종목들 사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죠. 하지만 얘가 더 확률이 높다. 그래서 종목들을 제가 말하자면 포트를 보여드렸잖아요. 그래서 제 거 포트를 보고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왜 이렇게 안 돼?
포트를 보고 본인이 그 좋아 보이는 거, 이거 웬만한 거 다 허락해가지고, 뭐 포트를 담을 때도 좀 다양성 있게, 예를 들어서 뭐 컨텐츠도 컨텐츠도 하나 사고, 뭐 전기차도 하나 사고, 뭐 2차 전지도 하나 사고, 그죠? 2차 전지도 하나 사고, 뭐 바이오 요즘에 고생하지만 뭐 바이오 많으면 사지 말고 바이오 없으면 바이오도 사고,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성 있게 담으면 뭐 하나 좀 강하게, 예를 들어 전기차가 슈팅이 뭐 20 몇 프로 나왔다 그러면 이게 매도하고, 뭐 다른 전기차를 사던가 아니면 뭐 얘네들 사던가, 이렇게 좀 수익 본 거를 또 계속적으로 다른 걸 투자하고 또 수익 보고 그걸 반복하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. 이해 가시겠죠?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서 보는데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몰빵을 하래. 내가 들어봤어요. 몰빵하라는 말 자체가 좀 웃겼는데, 한 종목을 몰빵을 하래요. 그래서 5% 수익 보면 매도하고 나오래요. 그리고 5% 손실 보면 손절하고 나오고.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좀 짜증나더라고. 그게 진짜 된다고 생각하나? 그게 이렇게 하면 돈 벌 것 같으세요? 아니,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어. 아니, 이런 거 보면 좀 화나는 것 같아. 아니, 몰빵을 하라는 것도 웃긴데, 한 종목에 몰빵하고 5% 수익 보면 팔고 5% 손실 보면은 매도하라고?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있을까요? 난 그 사람 계좌 깠으면 좋겠어. 걔 계좌에 돈 없어. 내가 보기엔 그 사람 절대 돈 못 벌어요. 이런 걸 어떻게 전문가라고. 이거는 진짜 웃겨. 그러니까 이게 이거지. 그 사람이 만약에 전문가라고 주식 리딩을 하면,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영상 뭐라고 해야 돼? 자기 회원들한테 한 종목을 추천했다고 하자. 그러면 회원들이 사면 회원들이 올리겠지. 지가 미리 사고 지가 5%에 팔겠다는 거 아니야? 왜 이런 발상을 하지? 근데 저는 어쨌든 종목을 좀 여러 개 하는 게, 여기 실제로 저는 여기서 없는 걸 더 많이 매매를 하거든요. 이 사람은 한 종목만 사라는 게 진짜 웃긴 것 같아요. 갑자기 이 이야기 왜 나왔지? 자, 아무튼 그냥 몰빵하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종목을 좀 다양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어쨌든 댓글 좀 볼까요? 댓글이 이제 좀 많이 걱정되시니까 그 댓글이 좀 많은데 쭉 한번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. 하락장 한번 맞으니 오히려 공부가 되네요. 한 단계 성장하는 주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멘탈 꽉 붙들고 월요일장 기다리겠습니다. 라고 하셨고, 고맙습니다. 다시 올라가자. 전 멤버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제일 먼저 보는 방송이에요. 제가 용느 얘기하니까 그 얘기 하시는 것 같고, 무서운데 더디지만 천천히 간다는 생각으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다리면 올라갈 거예요. 저는 다시 상승할 거라고 봐요. 코스닥 다시 1100 간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1000포인트 딱 찍고 내려가는 게 어딨어. 그건 진짜 양심불량이야. 그 말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말이 안 돼. 방송 보며 위로받고 있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팬 될 것 같아요. 배울 점이 많습니다. 피를 빨아먹는다는 말이 순간 공포영화 보듯 몰입되었어요. 강의 듣고 멘탈 잡고 가면. 이거 그런 게 있어요. 오늘 왜 이래? 잠깐만요. 그런 게 있어요. 저도 전에 이제 펀드 매니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예를 들어서 뭐 중소형주가 있으면 개인이 거기에 너무 많이 붙으면 기관 외국인들이 놀린대. 그런 표현을 쓰나 봐요. 그러니까 뭐 저희는 모르지만 지우고. 그러니까 스몰캡이라고 하거든요. 소형주, 중소형주.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붙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개미가 여기다가 너무 많이 몰빵을 쳤어.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종목을 또 지목하면 좀 그런 것 같아. 어쨌든 몰빵을 쳤다고 하자. 그러면 기관이 놀린다는 거지. 놀린다는 게 뭐냐면 안 올려주고 계속 벼 쌓고 말하자면 계속 갖고 노는 거지. 이 개인이 말하자면 손절할 때까지
얘네들 그거 모르겠어요? 저도 거래원 보고, 신용 보고, 공매도 보고, 대차 보고, 다 보잖아요. 기관은 더 잘 볼 거 아니에요. 얘네들 맨날 이것만 한 거니까. 얘는 전업 투자, 전업이잖아요. 근데 저는 제가 전업하는 것도 아닌데 다 그런 걸 보는데, 얘네들은 더 보겠죠. 그래서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까지 다 관찰하고 있겠죠. 그러니까 이제 개미가 말하자면 본인 능력치보다 많이 사는 걸 보면 얘를 갖고 노는 거지. 조롱하는 거지. 그걸 말하자면 놀린다고 표현하더라고. 이게 실제로 뭐 그 펀드 매니저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부러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겠죠. 말하자면 조롱받고 놀림받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뭐 피 빨아먹는다고 했는데 그 개미 피 빨아먹는 거죠. 그 갖고 노는 거죠. 절대 안 올려주고 걔 나갈 때까지. 주식판이 원래 그래요. 더러워요. 정말 그래서 제가 분산 투자 하라는 거예요. 놀림 받을 수 있어. 손절이 중요함을 안 나르네요. 손절은 물론 뭐 손절이라는 것도 방법인데 모르겠어요. 저는 손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이게 내가 패배했다,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일정 비율로 매도하긴 해요. 제가 예전에 설명했어요. 일정 비율로 이제 수입 본 거랑 비교해서 그 양만큼 이제 매도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손절은 잘 안 해요. 그러니까 거의 100종목 사면 한 종목 손절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. 그냥 버티면 올라가더라고요. 저도 2, 3년 보유하는 것도 있어요. 물려가지고. 근데 딱히 이유 없이 하락하면은 그냥 갖고 있어요, 그냥. 평균적으로 제가 대부분 종목들이 한 8, 90%는 한 달, 두 달 안에 다 정리가 되는데, 한 뭐 5%, 10%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1, 2년, 길면 3년까지 갖고 있는 게 있고, 한 1% 정도는 손절하거든요. 근데 손절을 별로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. 주식 시작한 지 몇 달 안 되었는데, 정말 며칠간 제정신이 아니었네요. 이제 이럴 거예요. 지금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하락을 못 견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10개월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이라 힘들 겁니다. 용기를 갖는 게 아직 어렵네요. 미증시 또 폭락하면서 월요일날 또 하락세일 것 같아요. 저는 월요일날 하락세에 현금 풀 베팅 용기 가져보려고 합니다. 주식 분석님도 같은 사람이라 힘드실 텐데 화이팅입니다. 어, 뭐 다 이제 영상 제가 갑자기 올려서 뭐 좋아하시는 분 많고 신용 과도하게 사용하면 힘들겠네요. 주식 분석님 구독자분들도 이번 조정에서 잘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. 이게 신용 많이 쓴 고점에서 쓰신 분들은 지금 다 반대매 나오고 투매하고 지금 죽을 맛일 거예요. 어제 충격과 공포였어요. 상승을 위한 하락이라는 말에 힘내봅니다. 오히려 월요일에 더 떨어지면 대주주처럼 볼게요.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쪼잔하게 매수하세요. 진짜 답답하게 매수하라고 했는데 약간 좀 말이 바뀌었죠.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강하게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엔 그래요.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. 하락장에 장이 하락하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시드가 없어서 슬퍼요. 적금 만기인데 그 적금을 깰까 고민 중이라고? 5일 뒤에 적금 만기? 5일 뒤에 적금 만기면은 그 적금 대출 받는 것도 있을 텐데. 내가 이런 얘기를 하기, 뭐야. 아무튼 뭐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그 최대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그냥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결정은 하는 거니까 저의 책임은 없어요. 거기 써있죠. 오늘 완전 멘탈 나가는데 영상 보고 마인드 컨트롤 했습니다. 제가 제일 믿고 있는 대형미디어 추매하겠다고 좀 다양성 있게 사신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어제 추가 매수하고 다시 총알 장전해서 또 슈팅 들어가겠습니다. 좋은 강의였습니다. 논리적 분석 감사합니다. 요즘 배우는 게 많습니다. 과감하게 용기 있게 소신 있게 저도 오늘 현금 다 투입했습니다. 그리고 통장 하나 털어서 현금 마련해 뒀습니다. 교통사고 났네요. 근데 오히려 사고 싶은 종목 물타기 했네요. 금요일 저녁 영상 굉장히 반가웠습니다. 현금이 별로 없어서 걱정은 되지만 더 떨어지면 대주주처럼 매수하겠습니다. 대주주는 사람 말이
아, 귀엽다고? 귀엽다고 하네요. 그죠?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. 다음 주 신용 몰빵가라는 게 아니에요. 저 영상 다시 보세요. 제가 몰빵가라고 안 했습니다. 이해 가시죠? 제가 어제 영상에서 신용 몰빵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. 영상 다시 보시고 잘 하셔야 돼요. 이거 신용 몰빵하면 죽을 수 있어요. 몰빵하면 한 번 폭락하면 죽어요. 한 방에 죽어. 아, 실시간 하시지. 실시간 저 잘해요. 근데 요즘에 안 하고 있어, 그냥. 어젠 하려고 했는데 용누님 보니까 거의 한 3만 명이 보고 있어. 아니, 어떻게 3만 명이 보고 있지? 참, 대단해. 너무 반갑네요. 현금을 만들어서 금요일날 50% 사고 월요일날 나머지 살 생각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코스닥 종목을 더 사는 게 나을까요? 20% 이상 빠진 코스피 종목 사는 게 나을까요? 코스피, 코스닥 어떤 거 사는지 제가 설명드렸죠? 아까 얘기한 거 잘 들어보시고.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 마음이었는데 밤 늦은 시간 녹화 방송 감사합니다. 설마 여기까지 빠지겠어 하는 금액에다 걸어놨는데 다 체결됐다고? 보유하고 안 팔면 손해본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세 번째 봤다고? 뭘 세 번이나 봐? 세 번 뭐 잘 적으면서 보시면 되죠. 음, 물 타는 거. 그러니까 물 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게 있어요.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. 이거 좀 설명할까?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개 안 쓸게요. A, B, C만 얘기할게요. A, B, C 종목을 샀어. 근데 뭐 D까지 쓸까? D라는 종목이 내가 현재 마이너스 20%야. 근데 이거를 지금 물 타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%가 된다. 그럼 여러분 이거 10% 위상 위로 올라가야지 매도할 거잖아요. 근데 그러지 말고 다른 거를 신규로 예를 들어 얘를 100만 원 사고 얘도 100만 원을 사고 얘도 100만 원을 샀다.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 얘가 만약 9% 올라갔으면 여러분 안 팔 거잖아. 근데 얘가 들어가는데 얘가 9% 올라가고 10% 올라가면 얘 매도할 수 있잖아요. 그렇게 매도하면 또 다른 종목을 살 수 있고. 그러니까 얘를 물린 걸 인정하고 말하자면 다른 걸 사는 것도 더 유리해요. 그러니까 아예 그 한 종목, 두 종목에 자꾸 물타다 보면 진짜 대주주가 돼버려. 그래서 저는 최대한 분산하는 걸 좀 좋게 생각해요. 저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물 타는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물 타는 것보다는 다른 거 제가 설명한 걸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다른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. 저는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. 제가 왜 물 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명해가지고 그러니까 물 타봤자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으니까요. 어, 너무 무섭다고 하신 분 있네요. 영상 보고 위로됐다. 진짜 아무리 장이 좋아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너무 느낍니다. 욕심 때문에 항상 그게 안 되는데, 그게 안 돼요. 저도 그게 컨트롤 안 됩니다. 신용이 유리한 종목. 아니, 이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. 그러니까 어떤 게 신용에 유리하다? 신용에 유리하다는 개념이 없어요. 근데 좀 다양하게. 왜냐면,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종목의 신용을 많이 사면은, 그거 세력들이 다 알아요. 신용으로 샀네? 저거 죽일까?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.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야. 이게 솔직히 로빈훗 그 개미가 그 얘기 때문에 야 오늘은 여기야 여기 털자. 그래서 애들이 막 개미들이 다 산다며요.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사는 거지. 뭐야 게임스타? 게임스타 웃기대. 이제 그 용누님 그 유튜버 그분도 사대 그 종목을.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존에 있던 세력들은 다 나갈 거예요. 그러니까 뭐전 세계 사람들이 말하자면 개 잡주를 집중하고 있어.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좀 다양성 있게 살아. 코스피든 코스닥이든. 목소리가 성우처럼 부드럽게 들렸다고 맨날 이제 제가 화를 자주 내니까 제가 이분은 그래도 쪼잔하게 사가지고 손실보다 수익이 아직 더 크다고 하셨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. 제가 좀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질 때가 많은데, 그러니까 제가 애들 가르치던 습관이 좀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유튜버가 아니,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, 이제?
근데 제가 유튜버를 그 말하자면 전업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듬어지지 않았다? 다듬어지지 않았다. 지금 솔직히 영상을 만들 때도 제가 중간에 물 마시고 막 말 버벅거리고 그래도 편집 안 하고 그냥 내보내잖아요. 근데 저는 그 말하자면 프로는 아니야. 내가 이 유튜버를 프로의식을 갖고 하진 않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애들 가르치는 거는 제 나름대로 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유튜버는 프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일반 유튜버랑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. 좀 생날거된 느낌일 수도 있고 다듬어지지 않은 거. 제가 화나면 화내고 말하자면 여러분이 힘들어할 것 같으면 위로해주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. 내가 보기에.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변동성이 있겠죠. 변동성 많은 유튜버 이해 가시겠죠?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갈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좀 지나면 제가 좀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제 저 고작 3개월 좀 넘은 것 같아.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3개월도 안 됐어요.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좀 지나면 다듬어지겠죠? 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. 하락할 때 고민하는 주린이들을 위한 분석님의 걱정이 느껴지네요. 방송 고맙습니다. 용기. 금요일에 현금 다 썼습니다. 신용 쓸 용기는 없고. 신용 꼭 안 써도 돼요. 신용. 제가 저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, 여러분 안 쓰는 게 더 마음 편할 수 있어요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길어졌네. 예.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